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계속해가지고 한국전력공사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만드는 영상은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맞지만, 뭐, 저의 생각이 다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제 영상을 좀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작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만의 철학을 담아서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양반다리로 앉았거든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오전부터 이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편하게 강의를 좀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지 인재상 중에서 이제 본인이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인재상 두 가지 선택해서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본인의 교육이나 경험이나 경험상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을 해라.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재상 두 개 선택해가지고 네가 그런 놈인지 아닌지 그거 명확하게 보여줘라. 약간 이런 질문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질문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선택하면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각 선택별로 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저한테 한 항목이 아니라 네 항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열받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전력공사 인재상 요거 좀 살펴볼 텐데 기업가형 인재, 그 다음에 뭐 통섭형, 도전적, 가치창조형 인재에 대한 부분이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기업가형 인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인재에 대해서만 박스를 쳐놨고 이 기업가형 인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를 잘 안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전력공사의 2번 항목에 보시면 이 기업가형 인재를 강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업가형 인재를 강조하게 되면 2번 항목과 키워드가 겹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겹치는 소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강조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한 가지 키워드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그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 일반 항목에서는 이 통섭형 인재, 도전적 인재, 가치 창조형 인재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난이도로만 봤을 때는 이 기업가형 인재가 가장 쉬워 보입니다. 근데 이번 항목이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통섭, 도전, 가치 창조형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서 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좀 짜증나요. 그러니까 말이 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항목별로 인재상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실 때는 감안을 좀 해주십사라고 미리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섭형 인재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쨌든 통섭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에 굉장히 좀 뭐랄까 유행했었고 굉장히 좀 트렌드화 된 적이 있었는데 기업에서도 통섭형 인재 하는데 명확하게 통섭형 인재인지 인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네들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트렌드가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인재상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오랫동안 기간 동안 바뀌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서 이 영역에 대해서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세 설명을 좀 보니까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단 어려워 융합적 사고 그 다음에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이 조직 역량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인재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충실하게 좀 반영을 좀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통섭형 인재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수준을 보여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 됐다라는 정도만 보여주셔도 전혀 문제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통섭형 인재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핵심 지표들은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융합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 이종 간의 지식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인문학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적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융합함으로써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좀 해결한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융합적 사고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더 깊이 있는 이해도가 있지만 저희가 뭐 융합적 사고 오늘 강의할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쪽에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융합적 사고라는 이 늪에 빠져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멀티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한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다방면의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두 다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뭐랄까 기준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상태에서 와 관련된 다양한 연결된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 왜 이런 게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좀 기업을 좀 분석해 보려고 이 없는 시간을 지금 불금인데 오늘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이거 지금 봤거든요, 홈페이지. 저 웬만하면은 워낙 이제 많은 기업들을 그동안 분석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한국전력의 이 비전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기타 여러 가지 채용을 설계할 때 나오는 평가 지표들은 이 비전과 연결돼서 파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사팀 출신으로서 이 채용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봐본 겁니다. 여기 그 비전을 보니까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기술과 가치의 융합이 거대한 시대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뭔가 거창해. 뭔가 복잡한 얘기야. 전력산업은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을 넘어 새로운 기술과 가치가 영합되는 가치상조인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기존 전력 공급 서비스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와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 1등을 넘어졌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전력이 단순하게 에너지만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사회의 다양한 니즈나 다양한 가치와 맞물려 가지고 더 큰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드는 회사다. 요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이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가치와 연결시켜가지고 그 기술적인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재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왜 회사가 우리 괴롭히려고 물어보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인재를 원한다라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럼 이종 간의 지식이나 기술의 결합, 한 분의 전문의 다방면의 이해, 이게 이제 행동지표로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서재에서 그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혹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내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인문상경계 학생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지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의 노력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역량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배워가면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 약간 이런 정도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이긴 하지만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표들을 일정 부분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자기소개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워드로 또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워드로 대충 이렇게 좀 작성하는 것들을 제가 즉흥적으로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몇 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건보를 좀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학생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 포맷을 따라가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조회수가 뭐 5천 단위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똑같은 포맷으로 간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서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충실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성 순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요거 보니까 자, 일단은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은 땡땡 땡땡이며 다양한 경험에서 이와 같은 인재상을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하고 습관을 쌓기 위해
노력했기에 가장 부합한 인재상이며 다양한 경험에서 이와 같은 인재상을 발휘하고 습관을 쌓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갈씩 문장을 하나 쓰실 거예요. 전체 이 항목에 대한 두 갈씩 문장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구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아까 뭐였죠? 융합적 어쩌고 이 통합적 뭐 인재? 어쨌든 좋습니다. 이 통합적 인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말 그대로 이 통섭형 인재인 거죠. 통섭형 인재. 그리고 여기다가 소제목을 통섭형 인재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얘기하겠지만 도전적 인재다 이렇게 해서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누시는 것을 저는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소재는 각각 다른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 가지 소재에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인재상을 동시에 발휘할 수는 있는데 그와 같이 쓰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난이도를 굉장히 낮게 잡으면 각각의 이 인재상에 대한 행동 지표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이와 같이 소재를 그 다음에 키워드를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섭형 인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인문학도로서 코딩을 학습하여 어떠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인문학 관련 어떠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지만 땡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코딩을 학습해야 했습니다. 비전공이기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물론 이건 거짓말이에요. 비전공이면 걱정되잖아, 그치? 거짓말 좀 써야 돼. 어쨌든 비전공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보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어떻게 노력하여 코딩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주 전공, 메인 분야, 본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노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쓰면 글자 수가 약간 여러분들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00자로 작성이 돼야죠. 왜냐하면 800자 작성하기 때문에 각 단락별로 결국은 400자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와 같이 작성을 하시고 글자 수를 줄여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지해야 될 것은, 자, 지금 노란색 부분, 평소 인문학 관련 어떠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앞단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멀티 스페셜리스트,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동 지표를 보여준 거고, 요 부분, 나와 다른 이종 간의 어떤 평상시에 관련이 없는,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부분들을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약간 이런 부분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담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나온 어떠한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략하셔도 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문장을 쓰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줄여가면서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충분히 이 항목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사례로 몇 가지 또 얘기를 한다면, 뭐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부분은 좀 충분히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원자들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고객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뭐 이러한 정형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인문상경계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배워오면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종 간에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분야가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같이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는 그러한 소재를 선택하시면 충분히 이 문제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1번 항목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일단 도전적 인재라는 이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혹은 타 기업이 작성했던 도전적인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어요. 뭐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정이 뭔지 모르겠어. 자, 창의적 사고를 바탕. 이거 뭐야? 도전을 얘기하는데 왜 창의성을 또 얘기하지? 짜증나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도전이라는 키워드는 창의적 사고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원래 태생적으로부터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감행하는 역동적 인재. 멋있는 말 다 갖다 붙였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재성을 보여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주요 평가지표, 여러분들이 행동지표상에서 많이 보여주는 노력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한테 어려운 문제가 왔다, 이걸 해결했다. 이건 책임감과 관련된 소재인 거지 도전과 관련된 소재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든 혹은 어려운 문제가 안 오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의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더 높은 목표를 잡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최초부터 열심히 해서 될 거였으면 그건 도전이 아니에요. 더 높은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 새로운 방법과 고민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와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와 좌절이란 건 뭐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과 연결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 도전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에 나와 있는 여기 도전의 의미 자체가 일반적으로 타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도전의 의미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한 소재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내가 공모전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주변에 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나는 오히려 입상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잡은 거지. 자, 주관적으로도 어렵죠. 왜? 내가 한 번도 공모전에 이 대회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상이라는 목표 나한테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일단은 입상이라는 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공모전마다 그냥 참여하면 다 입상을 주는 약간 뭐 그런 공모전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객관적으로도 더 높은 목표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말 그대로 더 높은 목표가 수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라라고 했죠. 그럼 공모전을 준비하는 방법은 A라는 방법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A라는 방법보다는 말 그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B 혹은 C라는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을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학사생이 뭐 논문을 쓰는데 보통 학사생은 논문도 잘 안 써. 근데 난 논문에 도전했는데 이왕 논문 쓰는 거 석사생 수준의 목표, 더 높은 목표를 잡았다. 그럼 객관적으로 더 높은 목표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논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이렇게 써봤자 내가 학사밖에 안 되는 거야, 수준이. 그러면 내가 이번에 약간 그 기존의 방식을 좀 말 그대로 좀 다르게 적용하면 좀 뭐 골치도 아프고 더 많은 것도 고민해야 되고 약간 쉽진 않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건 내가 다른 방식으로 했다가 이제 막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할 텐데 근데 중간이라도 할 텐데라는 그런 뭐랄까 마인드를 배제하셔야 돼요. 도전이라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상태 이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어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컴플렉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달성하기 어려웠던 그 정도 수준의 목표를 잡아버리면 말 그대로 이것도 얼마든지 도전 경험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작성 순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앞부분에서 우리 이미 이 부분은 썼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전에 대한 부분으로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지? 도전적 인재 이렇게 바로 그냥 써버리세요 키워드를. 왜냐하면 이렇게 막 뭐랄까 화려하게 그 다음에 키워드를 반영하기가 글자 수가 만만치도 않고 앞단에서 두 가지 문단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명확하게 보여줬고 글자 수가 400자 이내로 짧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소제목만 멋있게 쓰려고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대놓고 그냥 도전적 인재 이렇게 써주셔도 전혀 관련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 높은 목표를 땡땡을 수립하고 기존에 없던 땡땡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문단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도전이라는 행동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사 수준으로, 학사인데 논문 작성하는 것도 쉽진 않아. 근데 내가 석사 수준을 목표로 했어. 결과는 석사 수준이야?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단 전제 조건은 억지로 망했다라는 걸 강조하지 마세요. 또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석사 수준은 아니지만 내가 학사 수준의 것들도 나한테 어려웠는데 그 정도는 달성을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쫄딱 망한 것까지는 이렇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스스로 역량을 개발해 보고자 땡땡, 이건 객관적으로 더 높은 수준 땡땡 목표를 잡았습니다. 기존 방법으로 열심히 해도 가능성이 낮아 보였기에 저는 어떠한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이 어떠한 방법을 시도했을 때는 나름 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험을 하라고 했지만 지나치게 모험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모험을 하는 거지, 그냥 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느 정도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했다. 약간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더 좋아요. 이런 노력 끝에 비록 객관적 수준인 땡땡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최초 저에게 어려웠던 어떠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은 글자 수 부족 시에는 과감하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더 높은 목표를 잡고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게 깨닫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써주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글자 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전 항목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쉽게 덥석 물었어. 근데 각 항목별로 지금 너무 많아. 어쨌든 좋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치창조형 인재, 이것도 말은 되게 멋있는데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풀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치창조형 인재를 선택했다. 그럼 어떤 거냐? 현재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마인드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 가치를 충족해 나가는 인재. 진짜 이 인재상만 보면 내가 봤을 때 현실 세계에 이와 같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몇 없어. 근데 원래 이 인재상이라는 건 이런 거니까.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혁신이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 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회사잖아요. 한마디로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의 목표 자체가 아무리 회사에서 푸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사회에서 당연히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항상 임직원들로 하여금 야, 지금 수준에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좀 새로운 것들로 만들도 좀 해보고 새로운 방법도 적용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기업을 만들고 사회에 좀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창조형 인재라는 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나와 있는 선제적 문제 도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터졌네?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문제 해결을 했어.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이지 여기 나와 있는 가치창조형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작은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라도 좀 고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선제적인 문제 도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딱 도출했으면 아니 사람들은 왜 이걸 안 고칠까? 혹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할까에 대한 표면적인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이해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뭐 날카로운 통찰력,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이런 건 없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건 결국 원인에 부합되는 적합한 해결 행동, 요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 원인에 연결되지 않는 아이디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일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부합되는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생각하지 마시고 앞단에서 내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해결 행동을 했다는 모습만 보여주셔도 얼마든지 좋은 모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활용 가능하냐? 뭐 조직 발전을 위해 타인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약간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동아리가 괜찮아. 먹어줘, 애들한테, 신입생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동아리야. 그럼 내가 보니까 인기 있어서 그 신입생 선발할 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평상시에 우리가 그 신입생 선발할 때 이런 방법을 좀 더 도입하면 애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도 주고 더 많은 괜찮은 애들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지. 왜? 이미 잘 되니까. 자, 거기서 의문점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선제적인 문제 도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표면적인 원인이 뿐만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내가 딱 봤을 때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이건 줄 알았어. 그래서 접근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변 동료나 선배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뭐랄까 회장이라 부회장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은 빵빵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잘 되는 거라고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뭐랄까 더 좋은 이러한 좀 뭐랄까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리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던 다양한 타 동아리의 그런 뭐 선례, 뭐 그런 사례,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적용을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가 난 거야.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땡땡을 작성해 봅시다. 가치 창조형 인재. 좋습니다. 타인이 발견하지 못한 어떠한 문제를 인식하고 팀원들과 함께, 내가 혼자 다 해결했다고 하면 약간 재수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팀원들과 함께 개선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 조직은 우리 조직은 어떠한 평가, 이거 되게 긍정적인 평가겠죠, 보통은. 그래야 사람들이 다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어떠한 평가를 받아서 어떠한 작은 활동, 이게 상세히 이제 사건이 되겠죠. 어떤 목표 달성, 어떠한 작은 활동에 평소 우리 조직은 어떠한 평가를 받아서 어떠한 작은 활동을 이렇게 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개선하면 더 좋겠다 생각 들었다. 그럼 왜 이렇지? 내가 생각해보니 이런 거 같아. 그리고 근본적 원인 파악해야 문제 해결될 것 같아서 주변 동료 아니면은 뭐 팀 리더 아니면은 뭐 신입생 평상시 뭐 이렇게 신입생 니즈 등 파악해보니 땡땡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팀원과 공유하고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의성 경험을 쓰라고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이제 공기업에서 얘기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조금 다른 거는 어떤 거냐면, 문제 해결 능력은 사건이 터지든 안 터지든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터지든 안 터지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사고력을 발휘해서 창조적 사고, 뭐 말 그대로 비판적 사고 아니면은 뭐 전략적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약간 그런 노력,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처리 능력인데, 요 인재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쨌든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가치에 안주하지 않고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주인 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조직이 잘 되든 안 되든, 특히 잘 될 때라도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인재인지인가를 평가하고 싶어가지고 이와 관련된 인재상을 요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벌써 한 3개, 4개 항목 끝난 것 같은데 이제서야 1번 항목이 끝났다라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 씁쓸하네요. 지금 이제 9시 좀 넘었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는데, 그 보니까 질문을 좀 남겨주실 때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고 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제가 질문 이해를 좀 하는 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 능력이 좀 부족한 거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를 배려해서 여러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작성해 주시면 제가 거기 맞춰서 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1번 항목 적을 때 여러 가지 인재상을 얘기를 했는데, 소재를 잡을 때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단에 있는 영상인 자기소개 행전 자소서 작성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1번 항목부터 보신 분들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으시면 소재 선정에 대한 부분은 그 앞단에 있는 자기소개서 주의사항, 한국전력 자기소개 주의사항 그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항목에서 볼게요.